안녕하세요. 반반한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7월에 은행 금리가 얼마나 만만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 이게 그냥 뜀틀이 돼서 6월과 7월은 한없는 주담대 동선이 위로 더욱더 점프가 가능했었죠. 이런 금리적인 동기가 당연히 기저에 깔려 있었으니까 주담대 추세야 스프링을 단 것처럼 통통 튀기 시작을 했고, 결국 이번 달 8월 들어서 8조를 뚫어버리는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역시 분명한 원인이 작용을 한 건 고스란히 이 지금의 8월 금리 인상이라는 은행의 극단적인 양상을 고스란히 시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 지표를 한국은행이 오늘 고스란히 내놨는데, 7월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를 살펴보면 지금 8월과 얼마나 큰 갭을 보이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불과 한 달 전에는 그 분위기에서 180도 달랐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거고, 얼마나 한국 집값 상황이 주식 상황보다 급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급변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말이죠.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2024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대출금리가 제일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다 제껴 두더라도 연 4.55%로 전월 대비 0.16%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러니 사람들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6월에 한창 집을 사려는 매집 행렬이 랠리를 이루었던 찰나에 은행 대출금리까지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아주 쉽게 자금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최대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개인 금고화되는 은행 대출 아닌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리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중 등락을 보면 죄다 대출 부분에서 마이너스 한창 금리를 깎아주는 분위기 만연했었고, 그러니 7월 거래량이 8천 건이 훌쩍 넘을 수 있었던 거죠. 장대 높이 뛰기 위해서 자금이라는 장대가 필요한 건데, 이게 바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빚으로 가야 빛으로 갈 수 있다는 아주 이상한 영광의 주담대 랠리에 가속이 붙었던 건데, 이게 그냥 거의 결정타가 되어버린 거죠. 7월 달에는 10년 대세론이 나올 만큼 집값이 오를 거라는 분위기 파다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집값을 둘러싼 호재는 단 1도 없었던 터라, 이게 그냥 아침 한개처럼 해가 장렬하는 시간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여러 차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의 저금리 주담대 모습이 완전히 8월에 와서 박살이 나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이와는 반대로 비은행 금융기관, 그러니까 이금융권은 이미 위기의식이 그대로 꽂혀있는 상황이었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금융권 위기설은 일파만파 번지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대출금리 신협 제외하고 죄다 상승 분위기로 가고 있었고요. 월중 등락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붙은 숫자가 별로 없죠. 그만큼 이금융권은 이미 위기 상황이라는 가두리에서 빠져나올 형편이 못 돼서 감히 대출금리를 내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고, 이렇게 이금융권은 죄다 PF 위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고, 대부분 충당금 쌓느라 만리장성보다 길게 느려뜨려 놓아야 하는 동서남북 흩어진 자금들을 계속해서 비축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이라는 운영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단 얘기죠. 이렇게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가중평균금리 상황만 딱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중은행은 완전히 판세가 무한대출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공격적인 저금리 지난달에 쏘아댔었고, 이금융권은 건전성 위기 때문에 PF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단 얘기죠. 당연히 6월과 7월 거래량 미친 듯이 진입을 서두르려는 수요가 거래 동선 만들면서 급하게 움직였다는 사실. 이렇게 가중평균 금리 움직임만 봐도 딱 나오는 거죠. 결국엔 이게 그냥 방아쇠가 된 거야.
9월 부동산 위기설의 발화점이 될 수 있는 8월에 본격적인 은행들의 태세 전환이 시작이 된 건데 거의 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결국엔 금융당국이 나서서 은행들을 자제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달아오르고 있었던 그런 뭐 가계부채 상황이었는데, 그러니 뭐 부동산 쪽으로의 자금이 급류를 이루면서 간헐천, 일시적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통로 막아야 됐었죠. 그만큼 매집 수요들이 6월, 7월에 너무 급했어요. 이건 정말 인정하고 들어가야 할 사실인데, 근데 이게 리스크가 있는 게 그만큼 단기적으로 흘러 들어와서 집값을 자극한 자금은 곧바로 마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은행이 하고 있는 대출 규제 단순히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죠. 전체 통뼈를 갈아치우는, 구조적으로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움직이는 건데 자금이 시중에서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부동산이 단기간 안에 흡수했던 자금 규모는 쪼그라들 거고, 또 급격하게 은행권이 움직였기 때문에 집값은 비례해서 2배 이상의 속도를 내고 급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더 이상 자금을 타고 흐를 만한 거래량이라는 유속이 빠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오늘 한은이 밝힌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는 변화의 바로미터, 그러니까 중심추가 됐던 건데 7월이 내렸다는 건 결국 8월에 극강으로 금리를 6% 넘게 올리는 동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마 다음 달 가중평균금리 엄청나게 올라 있을 겁니다. 이 말은 9월 집값이 분기점이 될 거란 얘기고, 속도면에선 빠지는 자금 속도의 몇 배에 달할 정도로 급직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서 아마 9월은 자산시장의 위기설까지 등단할 수 있는 거죠. 거래량을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는 8월 들어서 이 그래프가 확 꺾여 들어올 정도로 지금 뭐 2,90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7월은 8,700건, 거의 뭐 카운터가 끝난 거랑 마찬가지고 8월이 이제 다 갔잖아요. 매미 소리와 함께 이 기록은 그냥 단기적인 확장 팩과 같은 역할로 단종이 될 것으로 보이고, 8월 거래량은 추세로 볼 때 거의 40% 정도 깎여 들어간 그런 거래로 나올 것 같고요. 물론 뭐 9월 한 달 카운터가 돼야 하지만 지금 1일 거래량이 그리 팍팍 7월처럼 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많이 올라도 거의 6,000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좀 많이 쳐준 건데 거의 뭐 매수세가 다시 잠김 현상을 보이면서 잠수를 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이건 뭘 말하느냐? 바로 심리가 꺾였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심리가 다반사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시장 작용을 하는 건데,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4.0으로 전주 104.4보다 0.4%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지지난주도 마찬가지 2주 연속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집값의 가장 선제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매수 심리가 이렇게까지 꺾이고 있다는 건 이미 신호가 들어왔다는 거고, 결국엔 현실적인 거래 현장에서도 거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2달 동안 얼마나 타박을 하면서 집값은 대영제국처럼 지지 않는 해가 될 것처럼 둥둥 떠있던 분위기가 그냥 급직하 붉은 노을을 만들고 있는데, 지표적으로도 이렇게 분명한 갈림길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명백한 뭐 팩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9월로 넘어가면서 던지는 추세가 빈번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미 뭐 마지노선 넘어갔다는 걸 집주인들도 알고 있죠. 결국 호가만 높여놓은 우스꽝스러운 모형새가 연출이 되는 건데, 실제로 집을 팔기 위해선 급매로 던지는 가격에 과감하게 발을 들여놓지 않고는 집이 제 속도로 못 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팔려나갈 가능성이 줄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 뭐 초조해지는 쪽은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로 넘어오게 된다는 얘기고요. 마치 뭐 탁구 게임 하듯이 드라이브 받아낸 공이 결국엔 매도자에게로 넘어갔는데,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에 너무 까다로운 타구라 겨우겨우 받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서울 매물도 9월에는 물밀듯 쏟아지면서 가격은 신저가라는 말이 다시 오랜만에 등장할 타이밍이 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거래 현장 보면 뭐 서울 거래가가 일주일 사이에 뭐 하락 거래들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죠. 대부분 1, 2억대 하락 거래가 대부분이었는데 3억에서 5억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도 아주 다양하죠. 양천구, 성북구, 성동구, 은평구, 노원구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뭐 서울을 한번 따라가 볼까나 라는 분위기 흘렸던 경기권은 다시 주저앉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안양 쪽 6억 이상 하락, 파주시 역시도 파주 운정에서 4억 이상 하락, 김포와 백원 역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4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하남 역시도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고요. 분당 쪽도 슬슬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1차 하락 시기에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곳들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결국엔 빠질 때는 확실하게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천 역시도 청라 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5억 이상 빠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늘상 단골 메뉴인 것 같은 송도 쪽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네요. 여기가 조금 회복 기미가 보이더니만 확실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쪼임 현상이 이 자금 쪽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서울 하락세와 더불어서 경기와 인천 역시도 동반해서 하락세로 움직일 가능성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은 대구와 부산. 대구가 최근에 살짝 회복 기미를 보이더니만 대체로 3억 이상 다시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아무튼 대구 쪽 부동산은 거의 범호동 쪽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급격한 하락세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도 하락 범위가 더 크죠. 원래 부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을 하다가 최근 소강 상태였는데 다시 5억에서 6억 이상 하락세를 보이는 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동래구 위주로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지방 쪽 자금이 서울 아파트를 매집하는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아파트 시세 자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내상의 골이 지방 쪽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 쪽 타겟 삼아서 지방 자산 줄이고 최소 공약수로 가는 건데 점점 이런 현상들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지금 집값 추세는 9월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전처럼 부동산 서서히 변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 겁니다. 2달간 집값이 춤을 췄던 거 보세요. 그 정도로 속도가 빨랐잖아요. 이유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올랐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림세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부진을 녹여낼 수 있는 내수 경제가 안전망이 돼서 잘 걸러줘야 하는데 구멍이 숭숭 나고 있어서 생산은 뒷걸음질, 게다가 소비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이런 이유로 내수 경제는 가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대표적인 효자 산업인 자동차 생산 역시도 14% 이상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자동차 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내수 쪽 빨간불이 확실하게 들어왔다는 거고 동행 지수 역시도 5개월 연속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어서 이번 집값 추세는 아마도 장기간 헤어나오기 힘들 만큼의 일본의 버블 양상도 생각이 날 만큼 엄청난 하방 압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니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집을 먼저 사기보다 현금을 잘 쌓아놓는 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빚을 덜 지는 것이 제일 좋은 묘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기 속에서 좋은 기회 잘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은행 가중평균금리는 이번 달 왜 이렇게 은행이 헐레벌떡 움직이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말도 안 되게 금리 낮춰서 수요를 땡겼으니까 주변 지표는 나락인데 집값이 주머니 속 반을 계속 뚫고 나와. 그러니 이게 자산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유로 대출 받고 집값 잡는 상황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가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